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미국인들과 한식을 먹는다는 것이 아주 자유스럽지는 못했었죠. 이제는 당당하게 한식을 보란듯이 먹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한식을 찾는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한식을 먹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트렌드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미국 속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식 급식 시범 행사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급식 업체는 한식 메뉴 도입이 곧 현실화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연말까지 계속되는 한식 행사는 앞으로도 5회 더 이어지고 내년에는 뉴욕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이보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타운 팰리세이드 파크 린드버그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카페테리아로 몰려듭니다. 오늘은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한식 급식 시범 행사가 열리는 날. 지난달 올드 태판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벌써 3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순두부, 유산균 김치, 불고기, 잡채, 그리고 오늘 최고 인기 메뉴인 불고기 소스 치킨까지 모두 5가지 메뉴가 제공됐습니다. 만난 음식에 집어드는 학생들의 손도 분주해집니다. 학생들이 지금 여기 팔팍 랜드버그 초등학교인데 학생들이 한 80%가 즐기고 있고요. 이거 계속 이어서 올해는 연말까지 앞으로 사회를 할 것입니다. 시범 행사를 찾은 이종철 펠팍 부시장은 우여곡절 끝에 한식 급식이 성사 직전 단계에 온 것에 대해 소회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뉴저지 버겐 카운티만큼은 앞으로 한식이 곳곳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기쁘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급식 담당 업체 폼토니안 바바라 매니저는 한식 급식에 대한 좋은 반응을 전하며 한식의 정식 메뉴 채택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I think it's very good. I'm enjoying it myself. So, and I think the students are enjoying it as well. I think my company is trying to introduce different cuisine to our menu. 한식 급식 관련 행사는 올해 말까지 5차례 더 이어질 예정이며 내년엔 뉴욕 일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최근 한류와 함께 한식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매년 한식 세계화를 위한 교육이 뉴욕 일원에서 이어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뉴욕 한식당 종사자 교육 현장에 이보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한식당 종사자 교육.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매년 수강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식재단이 주관하며 미 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가 함께하는 한식세계화 교육입니다. 올해도 전문 교육기관인 푸드앤컬처 아카데미가 플러싱 금강산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수업을 진행해온 유명 요리 연구가인 김수진 원장이 한식당을 직접 운영 중이거나 한식 관련 정보에 목마른 예비 창업자들에게 노하우와 최신 한식 트렌드를 전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되는 그런 맛, 그 다음에 디저트, 한식의 디저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그리고 한국 음식이 프리미엄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경영주, 홀서빙, 조리사를 위한 교육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각 분야 종사자들이 심도 있는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예비 창업자와 현역 종사자인 참가자들은 전통 한식 조리법, 한식당 마케팅 전략, 고객 응대법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배우고 공유했습니다.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 이강원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한식을 조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그 셰프와 경영진들을 선택해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꼭 배우신다면은 내 업소 그리고 내가 어디 가도 이 음식 갖고 외국 분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시작된 한식 식당 종사자 교육은 내일로 모두 마무리되고
참가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내년엔 더욱 발전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시 정부 관료 13명도 힐러리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음담 패설 파문과 공화당과의 갈등 등 트럼프의 이단 악재로 힐러리의 대선 승리가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공화당 전직 의원 등 40여 명의 힐러리 지지 선언으로 타격을 받았던 트럼프. 이번엔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까지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교통장관을 지낸 메리 피터스와 환경보호청장 크리스틴 토드 위트맨 등 13명은 공개 서한을 통해 힐러리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효율적인 정부와 희망이 넘치는 사회, 정직함의 정치를 믿는다면서 트럼프 캠프에는 이런 가치들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인종, 종교 차별,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상 공격 등은 공화당의 미래를 해치고 통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힐러리 지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트럼프의 음담 패설 녹음 파일에 대한 반발로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2명이 당의 지역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음담 패설 파문으로 수십만 달러를 돕거나 기부한 후원자 2명이 트럼프 측에 이메일을 통해 금액 반환을 요구한 사실도 알려져 전문가들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11월 8일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뉴저지주 지역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도 함께 열리며 한인 후보들도 대거 출마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1월 8일 뉴저지주 본선거에는 크리스정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과 피터서 포트리 시의원, 데니얼 박 테너플라이 시의원, 그리고 지난해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했던 앨런 박 민주당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펠팍 시의장인 1.5세 크리스정 의원은 한인 1세와 2세의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2세인 데니얼 박 의원은 시의원과 함께 버겐 카운티 정부 아동복지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민주당 후원단체 기금모금 행사에 참석한 이들은 한인 주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앨런 박 후보는 이번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중국계 윌리엄 우 및 눈지어 콘살버 현 시의원과 치열한 대결을 벌일 전망입니다. 박 후보는 지난해 선거에서 적은 표차로 아쉽게 낙선했다며 올해는 주민의 응원이 큰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꼭 당선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선될 경우 오는 2019년까지 3년 임기를 보장받게 됩니다. 한편 이날 뉴저지주 본선거는 연방 하원의원, 카운티 클럭, 쉐리프 등 굵직한 정치인들을 뽑게 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뉴욕시 첫 한인 감사원장이 탄생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뉴욕시 감사원장 자리에 도전할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김 의원은 11일 퀸즈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원례회에서 내년 치러지는 뉴욕시 선거에서 더 큰 캠페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면서 뉴욕시 감사원장 자리이든 공익옹호관 자리이든 출마 기회가 올 경우를 대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사원장 출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지금부터 지지자의 목소리를 잘 섭렵해 최선의 선택을 내릴 계획을 전했습니다. 실제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 스캇 스트링거 감사원장의 출마가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를 예비한 것입니다. 또 지난 9일 케네스 톰슨 브루클린 검사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레티샤 제임스 공익옹호관은 이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익옹호관 자리 역시 공석이 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최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의 감사원장 도전이 성사될 경우 아시안으로는 중국계인 존 리우 전 감사원장에 이어서 두 번째가 되며 공익옹호관 출마는 한인은 물론 아시안 최초가 됩니다.
한편 김 의원은 뉴욕시 선거에 도전하게 되더라도 주 하원 의원 자리는 사퇴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0년 동안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참여센터가 20주년 갈라를 개최합니다. 김동찬 대표는 동포사회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한인의 능동적인 정치 참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Two decades of seeding grassroots. 지난 20년간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씨를 뿌려온 시민참여센터 20주년 갈라의 슬로건입니다. 오는 13일 플로싱 테라스 온더파크에서 열리는 이번 갈라는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고 풀뿌리상 수여식, 재즈 밴드의 공연 순서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갈라를 통한 네트워킹 강화, 새로운 인턴십 발굴 역시 진행됩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유권자 등록운동으로 대표되는 지난 20년간의 정치 캠페인을 통해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수만 명의 유권자 등록이 이루어져 기쁘다고 지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냈습니다. 그동안은 피동적으로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부터 앞으로 10년은 미국 사회에서 우리의 권익을 찾는 그런 참여 운동으로 가야 된다. 김 대표는 이제는 수동적인 참여를 넘어 미국 주류 사회에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동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의 교통시설 개선 기금 확충을 위해 추진됐던 휘발유세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휘발유세가 늦어도 다음 달 1일부터 갤런당 23센트 오르게 됩니다. 한편 2018년 1월까지 판매세는 6.625%까지 인하되며 상속세는 완전 폐지됩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7일 본회의에서 휘발유세 인상, 판매세 인하, 상속세 폐지 등의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 서명 후 15일 후인 이달 말쯤 늦어도 1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은 크리스티 주지사와 주 상하원이 고갈된 교통시설 개선기금 확충을 위해 이미 지난달 30일 합의한 바 있어 주지사의 서명은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우선 뉴저지주 휘발유세를 현행 갤런당 14.5센트에서 23센트 오른 37.5센트를 부과하고 판매세는 현행 7%에서 2017년 1월 6.875%로 1차적으로 내린 후 2018년 1월 6.625%까지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상속세는 면제 한도액을 높여 단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현행 30%에서 35%로 인상하고 재향 군인들은 연간 평균 $3,00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은퇴자들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4년 동안 개인 소득이 부부 공동의 경우 $10만, 개인 $7만 5천, 부부가 분리 보고할 경우 $5만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문제가 있어 리콜된 차량들을 고치지 않은 채 경매로 매각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에 중고차는 리콜 대상이어도 판매가 가능해 이와 관련한 법적인 제재가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뉴스 매체 썰커는 조달청이 경매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매각한 차량 가운데 20% 이상이 리콜 대상임에도 고치지 않은 상태였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조달청이 경매로 매각한 2,037대 차량 가운데 21%인 427대가 엔진 결함이나 에어백 폭발 문제, 운전대 오작동 등의 중요한 문제로 리콜 실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안전청이 차량 리콜을 관장하며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조달청의 이 같은 관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하원 정부감독소위원회 위원장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정부기관의 차량들이 사용 연한을 넘기면 일반인들을 상대로 경매를 실시합니다. 현행법에 새 차는 반드시 리콜 사항을 고치고 판매해야 하지만 중고차인 경우 리콜 대상이어도 고치지 않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연방상원 민주당에서는 중고 차량의 판매 전 리콜 사유를 고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택 소유주들이 많은데요.
뉴저지주 주택과 모기지 금융국이 최대 5만 달러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홈세이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하기 어려운 한인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겐 카운티 도시 연맹으로 문의하시면 한인 담당자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널 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